10년 전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만 원으로도 거래만 많이 하면 2억 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하루에 100만 원도 벌어보고 1000만 원도 벌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월말마다 계좌를 항상 확인해 보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카드론까지 써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배팅했습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날렸어요.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주 목표한 금액을 벌고 있습니다. 다시 200만원 소액 계좌로 시작해야 한다면 계좌를 지키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어떤 유료 강의를 들었더라도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핵심은 영상 뒷부분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패턴도 익히고 여러가지 매매법을 사용하니까 승률이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 되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돈을 또 잃었어요. 진입도 괜찮았고 10번을 거래하며 8번의 이익이 났는데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에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진입 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승률이 좋았는데 결과가 똑같았거든요. 여기 두 명의 트레이더를 비교해 볼게요. 트레이더 A는 1000만원을 가지고 손익비 1대1, 매매당 50%의 수익과 50%의 손실로 잡았어요. 초기 시드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분명 3승 2패로 이겼는데 계좌는 원금보다 156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트레이더 B는 똑같이 1000만원을 가지고 손익비 1대1, 매매당 20%의 수익과 20%의 손실을 잡았어요. 초기 시드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이 3승 2패를 했고 패가 등장하는 순서도 똑같은데 최종 자산은 1100만원을 넘겼어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올까요? 바로 복리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은 복리로 작동합니다. 이길 때는 늘어난 계좌에서 수익이 붙고 질 때는 줄어든 계좌에서 손실이 빠집니다.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한 번에 감소하는 리스크 비율이 너무 크면 내 계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리스크의 기준이 40%, 50% 같이 이렇게 큰 비율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수익을 크게 봐야 잘 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이 적어도 손실이 적은 게 중요해요. 복리는 살아남아야 작동합니다. 50% 같이 한 번에 큰 자금을 잃게 되면 복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 리스크 비율만 맞추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좋아, 앞으로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10% 손실만 지킬 거야. 이렇게 다짐만 하면 끝날까요? 제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트레이더 A처럼 내 전체 계좌의 마이너스 50%가 날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최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빠졌을 때 모두가 끝났다, 털고 나와야 된다 라고 했고, 골드가 마이너스 10% 빠지니까 금 산 사람들 다 어떡하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단순히 손절 라인을 가격 대비 마이너스 50%에 설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은 고작 몇 퍼센트 빠졌고 아주 사소하게 내 예상과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내 전체 계좌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저는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했을 때 높은 레버리지가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단돈 100만원으로 1억 원처럼 거래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떼돈을 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500배까지 늘렸고 항상 적은 돈으로 모든 비중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짜릿했죠. 가격이 1, 2%만 움직여도 몇 배로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반대로 갈 때예요. 아주 작은 움직임만 반대 방향으로 나와도 마이너스 50%가 찍혔습니다. 고배율 레버리지와 몰빵 베팅은 수익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손실도 똑같이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분봉 단위로 계좌가 마이너스 30%, 40%씩 깎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뉴스에 빠지거나 시장 음모론에 빠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죠. 이건 매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낮췄고 1대 20 이하로 낮췄습니다. 한 번에 1000만원을 배팅하는 대신 50만원, 100만원씩 나눠서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계좌의 변동폭이 줄어드니까 훨씬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몇 분 만에 계좌가 날아가는 일도 없어졌어요. 레버리지는 한 방을 노리는 무기가 아니에요. 나의 비중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돈을 계속 잃을 때는 수많은 매매법을 찾아다녔어요.
온라인에서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바로 사거나 유료 강의가 있다면 얼마가 되었던 간에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맞으면 또 다른 매매법을 써보고 또 바꿔보고 또 결제했습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몇 번 손실을 보면 이 매매법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매매법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략을 고수하는 방법으로요. 어떤 시간과 상황에서 손실이 나는지 매일 체크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 결과 지금은 검증이 완료된 저만의 전략을 정형화했고 비중과 결합시켜서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거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타기를 하지 않고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타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거래했어요. 명절에도 거래를 했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도 깨서 거래를 했습니다. 한두 번 거래에서는 절대 그 전략이 진짜 먹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유료 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명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A와 트레이더 B. 둘 다 1000만원 계좌로 시작합니다. 트레이더 A는 자산의 200만원만 배팅하고 리스크 비율은 100%로 가져갔어요. 3번 연속 손실을 보면 마이너스 600만원입니다. 계좌의 60%가 날아가죠. 반면 트레이더 B는 똑같이 200만원씩 배팅했지만 리스크 비율은 10%로 가져갔어요. 3번의 연속된 손실을 봐도 마이너스 60만원입니다. 자산의 94%가 남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리스크는 무조건 적게 하는 게 답이네?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리스크를 어떻게 잡나요? 리스크를 1로 잡고 손익비는 1대2, 1대3, 1대5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죠. 손익비 앞에 1은 리스크고 뒤에 숫자는 리스크 대비 수익 비율이에요. 손익비가 높으면 좋은 거래고 낮으면 비효율적인 거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손익비 1대5로 가야지 숫자만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여요.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리스크 1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계좌의 10%로 잡는다? 가장 가까운 고점이나 저점으로 잡는다?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잡는다? 저는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최선인가를 고민했죠. 손익비에서 리스크 1의 기준을 제대로 잡았고 이 기준이 결국 제 계좌를 바꿔놨습니다. 그럼 1의 기준이 뭘까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삼성전자가 횡보를 시작했을 때를 볼게요. 전달 1개월 동안 삼성전자 하루 평균 변동폭을 계산하면 1,500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리스크를 1,500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1대3으로 세팅해서 4,500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매물대 상단과 하단이라는 단순한 타점으로만 거래해도 대부분의 거래가 익절로 나왔습니다. 왜 한 달 평균 변동폭으로 잡을까요? 만약 내가 진입한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한 달 평균만큼 움직인다면 그건 내가 방향을 잘못 본 겁니다.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입 타점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몇 원 차이로 손절당하고 다시 출발하는 일도 없고 쓸데없이 조바심 내면서 차트만 쳐다보는 일도 없어요. 2025년 1월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변동폭은 20달러였습니다. 그럼 저는 리스크 20달러에 손익비 1대3을 세팅합니다. 목표 수익은 60달러. 이 방식으로 거래했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스닥은 분봉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나스닥 5분봉 평균 변동폭을 계산하고 그 변동폭을 1로 잡은 뒤에 1대3의 손익비를 세팅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감정을 배제할 수 있고 지금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리스크와 목표가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포인트 차이로 손절당하고 다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출발하는 일이 없어요. 시장의 평균 변동폭 내에서 손절이 나가니까요. 제가 만약 방향을 잘못 봤다면 확실하게 잘못 봤다는 추세에서만 손절을 당합니다. 더 이상 운에 기대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같은 기준으로 거래하니까요.
더 이상 막연하게 계좌의 10%, 가까운 전고점, 전저점 같은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시장의 실제 변동성에 기반한 명확한 리스크 설정, 이 하나만 바꿨는데 제 계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서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수익률 캡처가 아니라 실제 수익금과 출금 인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예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서로 배우는 곳입니다. 제 영상엔 좋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근데 가끔 댓글 알바 돌리네 라는 말이 보여요.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댓글 작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댓글들은 영상을 보고 스스로 결과를 만든 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남겨주신 굉장히 고마운 댓글들이에요. 이분들이 조롱받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에서 결과를 낸 진짜 트레이더예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분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00달러에서 6000달러, 5000달러에서 15000달러를 단 일주일 만에 벌고 있습니다. 킹트레이더 님처럼요. 노기님은 빨리 적응을 못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600만원을 익절하고 일주일 만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형님은 트리거 이격도 매매를 통해서 일주일에 4천만원을 익절하셨네요. 이분들 모두 실제 트레이더들이고 실제 결과입니다. 더 많은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